안녕하십니까. 오늘 C++ 첫 번째 시간 C++ 언어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 언어를 학습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C 언어를 학습한 이후에 C++ 줄여서 C++이라고 하죠. C++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C++ 언어의 탄생과 개발 환경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C++ 언어란, 다음에 C++ 프로그래밍 단계, 다음에 IDE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설치, 그 다음에 C++ 프로그램 맛보기 순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C++은 C 언어를 확장한 언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이미 배우신 분들 또는 이 강좌 이전에 C 언어에 대해서 20강을 무난히 소화해 주신 분들은 C++를 처음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확장된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C 언어를 중복해서 재활용해서 쓰는 기능도 있고요. 거기에서가 확장된 기능만 여러분이 새롭게 학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반면에 C를 나는 안 했다. C++를 먼저 그냥 나는 하겠다 하는 분들도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C에 있는 문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고 하더라도 C 언어를 모르고 C++를 하면 그냥 C++를 하면서 새롭게 익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C를 하셨던 분들도 모두 다 무난히 본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C++ 언어가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 정도쯤에 AT&T사에서 비안 스트루스트럽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C 언어를 바탕으로 하여 객체 지향의 특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C++ 언어의 가장 큰 탄생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C 언어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든가 메모리를 관리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그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절차지향적인 언어입니다. C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터와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이루어진 큰 덩어리라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램이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C 언어가 상대적으로 객체 지향적인 그 프로그램 기술이 없어서 점점 그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C++에 와서 스트루스트럽이라는 사람이 야 그러면 C에다가 객체 지향 언어를 더 확장시키자 해서 만든 언어가 바로 C++, C++ 언어입니다. 자, C 언어보다 좀 더 세련되고 편리한 문법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란 거는 조금 더 개발이 되고 버전업이 된다는 거는 개발자가 조금 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C++도 C 언어보다 좀 더 세련되고 편리한 문법 구조를 채택을 해서 개발자들의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C 언어는 절차 지향적이지만 C++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안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C++를 통해서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느끼시면 다른 언어, 특히 자바 쪽의 언어에 가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C 언어보다는 좀 더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한 언어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C 언어의 특징 간략하게 보면 C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 굉장히 꽃이죠. 핵심인 내용입니다. 자, C++ 프로그래밍 단계. C 언어로 작성된 파일의 이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가 다 C입니다. 반면에 C++로 작성된 파일은 파일의 이름이 있고 C++, pp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 수업을 하면서 만들어질 파일들은 다 C는 안 만들겠죠. 다 C, pp만 우리가 만들도록 합니다.
자, 근데 C++ 프로그래밍 단계도 어차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C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먼저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개발자 작성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컴파일을 거칩니다. 그럼 오브젝트 파일이 나오고요. 오브젝트 파일을 링크란 걸 거칩니다. 링크는 뭐냐면 링커 개발 툴을 이용해서 컴파일러 제작사가 만든 표준 라이브러리 소스를 그 오브젝트 파일 만든 거 있죠. 컴파일하고 나온 파일, 그 파일에 연결해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듭니다. 뭔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CPP 파일은, C++ 파일은 개발자 씩 만듭니다. 만들어서 컴파일을 하고 나면 기계어 바이너리 코드로 막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코드가 나오죠. 그게 오브젝트 파일입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 파일에는 내가 CPP에서 코딩한 코드만 들어가 있지 실제로 얘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각종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없습니다. 그거를 링크라는 요 단계를 거침으로써 필요한 거를 다 끌어와요. 끌어와서 한 덩어리를 다시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exe 파일, 실행 파일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된 파일을 갖다가 링크 단계를 거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유용하게 더블 클릭을 함으로써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ID C 언어에서 말씀드렸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DE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로 통합 개발 환경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작성한 거를 컴파일을 먼저 해봅니다. 또 그래서 뭔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디버깅도 해보고요. 계속 이런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한 15년, 20년도 전에는 이런 작업들을 파일을 만들고 컴파일하고 디버깅하고 실행 파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두세 가지의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툴 하나만 갖고도 작업하기 벅찬데 툴을 두세 개 갖고 어떤 툴에서는 소스 만들고 어떤 툴에서는 컴파일하고 굉장히 난잡하게 복잡하게 개발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자, 하지만 근래는 요즘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런 강력한 ID 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배포판이고요. 이러한 툴을 이용하면 이 툴 안에서 통합적으로 통합 개발 환경이죠. 내가 소스 작성하고 컴파일도 하고 디버깅도 하고 실행도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툴들을 우리가 IDE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혹시나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안 깔려 있거나 또는 나는 이게 싫다 다른 툴로 하겠다 그 툴에 대한 사용법만 익히시면 본 소스를 가지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추천드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요 설치 방법은 이런 경로 가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장표를 이용해서 쭉 따라하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본인 컴퓨터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설치가 다 됐다는 가정하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C++를 맛보기. 기존에 C를 하셨던 분들이 C는 C++은 C를 확장한 언어이기 때문에 C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써도 되겠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C++의 특징이 C 언어를 확장한 언어 플러스 어떠한 게 있다고 그랬냐면 C 언어보다 좀 더 세련되고 편리한 문법 구조를 채택했다고 했죠. 그래서 C 언어에 사용했던 문법 구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편리한 그런 문법 구조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 맞춰서 C++를 코딩해 나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C 언어, 굳이 C++ 파일을 만드는데 C 언어의 문법 구조를 가져와서 나는 코딩하겠다. 굉장히 깝깝하고요. 굉장히 그 개발자의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C++에는 C 언어에서 복잡하게 조금은 유치하게 코딩했던 방식을 굉장히 세련되고 편리하게 금방 손쉽게 구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는데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한번 실행을 딱 이렇게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제 C에서도 이런 화면이 나왔고요. 자,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는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폴더 하나 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여기다가 C++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이제 본 강좌에서 진행하는 소스들을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프로젝트는 뭐로 할까요? 이름은 첫 시간이니까 퍼스트 클래스라고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프로젝트 체크 하시고 미리 컴파일된 헤더는 제거를 해서 빼서 체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솔루션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적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해서 이제 새 항목, 이제 실제로 소스, 코딩을 하게 될 소스 파일을 만드는 거죠. 자, 소스의 이름은 퍼스트 클래스 그대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확장자 C 할 때는 다 C였죠. 확장자가. 자, C++은 확장자가 CPP입니다. 다 CPP를 입력을 해서 C++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행했고요. 자, 그다음 장표를 보시면 자, 우리가 C 언어 할 때 간단하게 가장 먼저 모든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헬로 월드죠. 그래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include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가장 먼저 찾아가는 메인 함수를 만들어 줬고 그 안에다가 printf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쳐가지고 hello world 그 다음에 계획 문자 넣어줬습니다. 자, 리턴형 0이었고요. 자,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C++에서는 어떻게 코딩을 하냐면 자, include 하는데요.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이 아니고요. IO 스트림이라는 그 헤더 파일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이런 조그만 게 이제 세련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C에서는 헤더 파일에 이렇게 .h를 썼죠. 근데 이런 표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C++에서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한해서는 이렇게 뒤에 확장자를 생략하고 그냥 파일의 헤더 파일의 이름만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좀 복잡해 보지도 않고 심플하게 아주 그 명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헤더 파일 가져오는 것부터가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메인 함수를 넣어주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메인 함수 안에다가 hello world를 쓸 때 printf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이제는 cout이라는 객체, 그다음에 endl이라는 문장 계행을 해주는 이런 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out. 그래서 이렇게 꺽쇠 이렇게 들어있죠. hello world를 이쪽으로 출력을 해라. 넘긴다는 뜻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일단 이런 공문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using namespace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namespace 공간을 지정하는 거예요. std, 스탠다드 그 요런 거 있는데 std라는 어떠한 이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의 이름이 있고요. 그 안에 이런 객체들 cout, end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명시해주고 자, 그러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은 원래 헬로 월드를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한번 코딩해 보는 거죠. 모든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include 해주는데 뭘 include 헤더 파일 어떤 걸 해주냐면 io stream이란 거를 include 해주고요. 다음 메인 함수 int main void 0을 해주도록 하고요. return 0을 해준다는 건 이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가 호출을 하죠. 그래서 막 작업하다가 0을 주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했습니다. 라고 운영체제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printf를 쓰는 게 아니라 출력할 때 cout이라는 객체를 쓰게 됩니다. C++은 굉장히 객체 지향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대수인대로 거의 대부분 다 객체를 써서 해결을 합니다. 자, 출력을 하는데 뭘 출력할 거예요? 나는 헬로 월드를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할 거예요? 이제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면 반드시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객체들 cout이라는 이런 객체들 어디에 있는지 네임스페이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using namespace standard라는 이름의 그 네임스페이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자, 컴파일 하는데 빌드에 컴파일만 하려면 아까 우리 컴파일 단계가 있고 프로그램 작성 단계, 컴파일 단계, 링크, 실행 파일, 실행 뭐 이렇게 있었죠. 자, 근데 나는 컴파일만 그냥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어디? 빌드에 컴파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만 돼요. 네, 실제로 그 오브젝트 파일만 만들어졌지 EX 파일 만들거나 그런 실행을 하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솔루션 빌드가 있습니다. 솔루션 빌드 돌리면 예, 실행 파일까지 다 만들 수 있고요. 자, 난 실행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행 파일 만들었으니까 실행까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F5 누르시면 컴파일 및 실행 파일 다 실행해서 실제로 콘솔 창에서 실행까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파일들 뭐 지금까지 만든 소스 파일,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 그 다음에 EX 파일 이런 게 어딘가에 있겠죠. 이런 게 어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경로 파일 탐색해서 폴더 열개 들어가셔갖고 보시면 지금 CPP 지금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이 파일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디버그에 들어가면 여기에 exe 파일 여기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브젝트 파일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컴파일과 빌드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진 결과물 산출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첫 시간 사실 많은 내용들 이런 설치하는 방법 이런 걸 다 꼼꼼히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간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C 언어를 대부분 다 먼저 해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도를 빨리게 나간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C 언어를 하지 않은 분들이 무리는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이런 설치 프로그램이야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건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아직 우리가 이런 그 명령어 키워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해봐서 뭘 봐야 되냐면 실제로 실행 파일과 그다음에 오브젝트 파일들이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그걸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경우에는 오타도 많이 생기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테지만 이런 간단한 거여도 꼭 한 번씩 해서 경험을 해보셔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